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경기도 가평 등 6개 시군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했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속도가 가져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천문학적인 피해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국가의 재난 대응은 절차도 복잡하고 또 현장의 속도감과 피해자의 지원이 더디게만 느껴지곤 하죠. 어떤 재난 상황에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력을 모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절차도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하고 민심도 안정시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과 민생 쿠폰 관련 뉴스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 장수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셨나요? 정부가 경기 증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했는데 오늘로써 1차 신청이 3일차에 접어들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소비 쿠폰이 기본 얼마씩 지급이 될까요? 최소 얼마부터 받게 되는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왕이면 이 소비 쿠폰 받아서 어디에 쓰실 계획인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농축산 분야의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피해 집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피해 현황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어제 농식품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농작물 침수가 29,448헥타에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이 250헥타로 이렇게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 중 벼가 가장 많은 25,500여 헥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3.7%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다음으로 농콩이 2,100여 헥타 정도 전체 면적 대비 5.9%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품목별로 가장 높은 비중의 피해를 입은 건 멜론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145헥타가량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의 한 8.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가축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 수로는 260개 농가고요. 마리 수로는 169만 3천 마리 가량이 퇴사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닭이 145만 마리 가량으로 이 중에 육개가 118만 3천 마리.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도 588마리가 폐사를 했는데요. 이런 축산
쪽에서의 퇴사는 주로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네, 자치단체도 공무원들에게 피해 복구에 총동원령을 내린 걸로 전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단체별로 이게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데요. 우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 자금으로 2천억 원을 긴급 편성할 것을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세대당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 시군 관내의 조합원이고요. 9월 30일까지라면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일부터 12만 명에 달하는 범농협 임직원들이 만사를 좀 제쳐두고 수해 복구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축종별로도 전국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자조금과 함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이나 아니면 조사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명 한우법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어제 이제 밝혔는데요. 일명 한우법, 정부가 추려서 부르는 명칭은 한우산업지원법인데요.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 한우법이 6월 23일에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어서 7월 3일에 법사위에 이어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서 최종 1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률안이 23일, 오늘 공포가 됩니다. 네,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던데 그럼 앞으로의 관건은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5년마다 정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한우법의 골자라는 소식은 이전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 공포 후에 1년 후 시행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행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그 시행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고요. 또 최종안을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할 때, 그럼 법 제정하는 시간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때는 정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한우법 시행령은 한우 생산자 단체인 전국 한우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대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민경천 한우협회장이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회가 서로 협력해서 시행령을 만들기를 논의해 왔다고 밝힌 대목이 있고요. 또 특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과 위의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자문예산을 자조금에서 반영하기로 했고 이걸 농식품부가 허용해줬다고 한 대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우 생산자단체가 한우협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조금에서 법률 자문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고 이걸 농식품부가 허용해 줬다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자조금을 운영을 할 때 기존에 없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쓰려고 하면 정부로부터 사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농식품부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면은 이 자문료를 자조금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시행령을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년 후에 시행될 한우법과 시행령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 예방법도 개정이 됐다고요. 예, 이게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계약 사육 농가에만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이 돼 왔었는데 이게 계열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가전법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요. 개정된 가전법에서는 계약 사육 농가에게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나누어서 각각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에서 이걸 또 조정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앞서 폭우 피해 집계 현황도 살펴봤는데 정부가 피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상황이고요. 금융회사들의 일부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과 이번 주 최대의 관심인 민생 쿠폰 관련한 궁금한 뉴스를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폭우 피해 관련한 지원 대책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전통시장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폭우로 피해본 소상공인분들이 빠르게 피해 복구하고 사업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중기부가 금융지원 비롯해서 몇 가지 대책 마련했어요.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금융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재피해 입은 자영업자분들께 연 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어요. 네. 지금 사업자 신용대출,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가 6에서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돕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많이들 가입하신 노란우산 공제에서도 피해 입은 분들께 최대 2천만 원까지 재해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자가 없이 대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복구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우산 공제요? 예, 노란우산 공제. 네. 앞으로도 폭우 피해 관련된 정부 대책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피해 입으신 사장님들은 동네 주민센터부터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가셔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원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때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여러 장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주는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데 네. 중요한 내용이 좀 빠졌어요. 어떤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한이 되어 있나 보네요. 맞아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 기관이 받은 대출 중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만 적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받으신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장님들이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으로는 중기부가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별도로 결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번 폭우 피해 발생한 지 일주일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저녁 7시 무렵에야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아직도 중기부의 재난대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 만기 연장은 피해자들 입장에선 당장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부가 어제 오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보도자료를 썼던 시점 당시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거 고려하면 당장 소비자들이 피해 입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을 자료에 포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네. 피해 입은 자영업자분들의 괜한 기대만 심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대통령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신용만 내는 느낌이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있는 그대로 읽는 분들은 그 만기 연장 혜택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도 하면서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밖에 정부 피해 복구 지원 방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의 삼가시장 사장님들의 피해가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고려해서 시장 두 곳에는 원스톱 지원 센터를 꾸렸어요. 원스톱 지원센터요? 네, 이건 그래서 뭐죠? 여기 가시면 웬만한 상담은 다 받으실 수 있고 주민센터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확인증도 여기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랑 가스 시설 복구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전과 가스안전공사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흘 만에 열흘 이내로 교체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한 60일, 한 2달 반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가스 시설 복구 절실하신 분들은 요것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교체를 할 때 예. 혹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예.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얘기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저리의 대출 지원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추가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기관 대출 말고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시중은행하고 농협, 수협이 긴급 생활자금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컨셉이라 보시면 돼요.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서 가장 큰 규모 지원을 하고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을 합니다. 금리는 3% 정도 되는데 개인이나 사업장의 신용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요. 네. 그리고 특히 KB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은 피해 입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5억 원 신규 대출도 지원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받아놨던 대출 만기에 대한 연장과 상환 유예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피해자분들의 대출 만기를 1년, 그리고 카드사들은 카드값 청구를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이 보험회사들이 수해 피해 입으신 고객들에 한해서 보험료 납입 의무를 반년가량 밀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하고 계신 은행이랑 카드사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사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그 폭우로 인해서 조금 안정돼 왔던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피해 입은 지역의 상당수가 농가여서 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채와 채소 가격이 오르는 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달부터 이미 농산물하고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5월 대비 0.1%밖에 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축산물은 2.4%, 그리고 농산물은 1.5% 올라가지고 상승폭이 되게 두드러졌거든요. 그러네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배추 가격은 한 달 사이에 31%, 그리고 돼지고기는 9.5%씩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 물가 통계팀장이 이번 달에 폭염폭우로 농수산물 가격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직접 이야기한 거 보면 당분간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채소나 야채 가격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고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민생 쿠폰 접수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상 목통인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이게 다들 신청 빨리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정부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를 나눠놨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카드회사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등이 계속 전산 먹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은행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곤 하는데 방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선
창구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좀 어렵다고 해요. 정선적인 업무도 어렵고 대기도 굉장히 오래 하시겠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신청자가 698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우와. 예, 700만 명 가까웠던 거예요. 예. 네네. 근데 선불 카드 발급받은 사람들이 쿠폰을 쓰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어제 받았는데, 받으셨어요? 네, 어제 받았어요. 근데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으면 이제 선불 카드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카드 갖고 다이소 가서 선크림 좀 살라고 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선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다이소로 가서 결제를 다시 했는데 그제서야 됐어요.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네, 있나 저도 봐요. 전혀 몰랐는데 네. 이제 결제되고 나서 점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가맹점에서는 그러니까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은. 점포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결국 매장에 들어가서 시행착오 겪어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게요. 이 폭염에. 예, 사실 조금 헛고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데들이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민생 쿠폰을 쓸 수 있는 지점들을 따로 추려서 올렸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약간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건데 네네.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 가서 소비를 해달라라는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배불리려고 민생 쿠폰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네. 가급적이면 큰 곳 가서 소비하는 건 조금 꺼려달라라는 부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 쓰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쵸, 그러면 그쵸. 이런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기준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희들마다 소비하는 나름의 환경과 기준이 있고 이걸 굳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추려가지고 여기서만 해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접근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카드사, 핀테크 등등 우리 회사에서 민생 쿠폰 써달라. 예.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내걸었던데 예. 어디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조금 보시면 K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정도 약간 핀테크라고 불리는 데들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민생 쿠폰을 자기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마케팅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시중은행들보다는 새로운 고객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당근책을 제시하고 계신 걸로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혜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카페, 배달, 영화 등에 쓰면 5% 캐시백 줘요. 와. 그러니까 캐시백이 이게 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소비 쿠폰으로 15만 원을 받아서 만약에 K뱅크에서 다 썼다라고 가정하면 7,500원은 그렇죠. 계산 빠르시네요. 예. 그러니까 대충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디저트 하나 정도 먹을 돈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요 간식 좀 먹어보자는. 쏠쏠한데요, 그 예. 정도면. 그래서 저도 이거는 간식 먹어보자는 생각에 K뱅크에서 신청했고요. 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소비 쿠폰을 자기 회사에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2배로 적용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조금 더 받아보실 분들은 이런 거 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 따져서 신청해봐야겠네요. 예. 박준하님이 매장 앞 유리에 민생 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하네요라는 진짜요? 정보를 주셨어요. 오. 그럼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스티커 못 봤는데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붙이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민생 쿠폰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민생 쿠폰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주의할 점도 짚어주시죠. 예, 아직 신청 안 하셔가지고 빨리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받으셨는데 네. 이게 가끔 가다가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런 문자를 받으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들이 민생 쿠폰 신청하라고 알림 줄 때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첨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 쿠폰 관련 문자나 카톡에 웹사이트가 덧붙여 있으면 이건 사기입니다. 그거는 클릭하면 안 되는 클릭하시면 거죠? 안 돼요. 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피싱하는 방법을 스미싱이라고 불러요. 네네.
이게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창일 때 당시 정부도 저희한테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뿌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때부터 이런 스미싱 수법이 엄청나게 활개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가짜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를 눌러서 접속하시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 정보를 가져가는 해킹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 네. 악성 앱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설치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이런 앱이 설치가 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를 빼낼 수가 있어요. 아, 절대 클릭하면 안 예, 되네요. 이거 클릭하시면 위험해요. 네. 그리고 사기범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유료 부가 서비스를 별도로 가입시키려는 거예요. 지인이 이런 경험을 겪어서 듣게 됐는데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면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가 나온대요. 근데 이걸 누르면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화면이 따로 나와요. 네. 예, 이거는 금융회사들의 정식 사이트가 아닌데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링크 누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거 지원금 신청 절차다 하고 신청 누르잖아요. 근데 가짜 사이트에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신청 버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되고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궁금한 뉴스 모아서 다음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날씨 때문에 힘든 여름을 보내면서 휴가 생각이 정말 간절해지는 시간인데요. 이 시기가 연중에 가장 바쁜 직업들 있죠. 오늘은 한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직업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여름철 무더위에 업무가 폭증하는 그런 직업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아나운서님은 가장 떠오르는 여름철 이분이 제일 바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 가장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니까 에어컨 관리해 주시는 직업 갖고 계신 분들이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맞나요? 그래도 코너 오래 하시니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 여름철 하면 우리가 국민 필수템이죠. 이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장 바쁜 직업으로는 에어컨 설치 기사님과 이 수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더위에 우리가 에어컨이 고장나면 바로 수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름에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 일정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신청을 해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야만 수리하러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폭염에 혹시라도 에어컨이 고장 나셨으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기다리시느라. 맞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6월 초에 6월 6일 현충일 날 그 전주에 약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에어컨을. 혹시 몰라서. 네네네. 근데 잘 안 돼서 세지도 않고 그래서 기사님을 불렀더니 에어컨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월 6일 현충일이 휴일인데도 오셔서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저처럼 미리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거나 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시원하게 집에서 잘 보내고 있는데 아마 많이 미리 해보지 않고 7월이나 8월에 이렇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원래 2023년도에도 이 폭염 때문에 AS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불과 1년 반, 2년 됐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날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 가장 덥지 않습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7월인데 제조사들은 협력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다 수리나 이런 점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기사님들이 이 무더위에 사실 실외기가 옥상에 있는 데도 있고 밖에 있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에어컨 이 설치할 때 되게 무겁거든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오고 하셔야 되니까 많은 고된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산업안전법이 좀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한 분씩 오셨는데 이제 두 분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인 1조로 이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년분들 중에 에어컨 설치나 수리 업무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냉동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또 있나 보네요. 네, 이 냉동 기능사 자격증은 실제 에어컨 수리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이기도 하는데요. 에어컨의 핵심 구성 요소인 냉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고요. 네. 또 실기 시험을 직접 보는데 이제 기능사인데도 실기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서 배관 연결하는 거나 플레이어링 그리고 뭐 냉매 충전하는 것, 진공 작업 등 이런 실제 설치 및 수리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냉동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우리가 가정용 에어컨 설치 AS 기사님으로 단독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사업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냉방기기 수리 관련 소형 점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장년분들 재취업 교육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자격증을 따두시면 재취업 교육 과정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인기가 있어서 뭐 몇 네. 초 만에 이게 끝나는데 네네.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우선 선정의 기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여름철에 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에어컨 분해해 보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더위에 이제 나가기 싫어서 집에서 계속 시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분들도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는 싫잖아요. 네. 그래서 시원한 음식을 선호하는데요. 요즘 배달 음식 중에 특히 콩국수, 저도 콩국수 좋아하는데 콩국수, 냉면, 냉짬뽕, 냉우동 이런 면 종류의 배달이 정말 많이 다른 계절보다 한 5배 정도가 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할수록 외출을 기피하면서 배달 주문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라이더님들이 배달을 하다 보면 헬멧을 쓰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 헬멧 안의 온도가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덥죠. 그리고 그렇게 막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좀 안쓰러울 때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기사님 딱 뵀는데 제가 갖고 있던 얼음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드시라고. 저도 제 문 앞에 그래서 음료 같은 걸 좀 뒀어요. 저도 아파트 앞에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놔서 고생 너무 많으신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힘들더라도 좀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라이더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네.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내가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늦게 온다라고 하면 좀 짜증내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름철 배달이 워낙 힘드니까 어떤 플랫폼 회사에서는 폭염 할증 수당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 배달 라이더분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박준하님이 대표님이 주신 알찬 정보로 최근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 취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지도사 자격증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걸 듣고 또 이렇게 공부해서 취득을 하셨나 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폭염에 정말 안전도 온열 질환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직업들이 이 여름철 가장 바쁠까요? 또 우리 에어컨도 결국 전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전력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여름철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전력 수요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시기가 바로 7월, 8월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나 뭐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24시간 전력 수급 상황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철에는 휴가 간다고 들떠 있지만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가철이 가장 바쁜 시기니까 오히려 이때 휴가 못 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 근무까지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마 지금 발전소 직원분들은 뭐 설비비 점검하랴, 뭐 비상 대응반, 뭐 대기로 밤낮없이 이거 돌리랴 아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냉방 뒤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몰캉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맞습니다. 몰캉스가 어떤 뜻인지 혹시 저는 기사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 쇼핑몰에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사실 거기가 제일 시원하니까요. 그죠? 전기세도 안 들고. 전기세도 안 그러니까 들고. 쇼핑몰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몰하고 바캉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캉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을 보면 내 실내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온갖 행사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죠? 그죠.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서 뭐 여름 방학이나 휴가철에는 맛집 우리가 이제 즐길 거리 또 이렇게 직접 행하고 볼거리 그리고 먹을 것 그래서 막 세계 여행을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들도 그 안에 행사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몰에 가시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로 다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워터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워터파크도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수상 안전 요원이나 로커 운영이나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수상 안전 요원이나 로커 운영이나 장비 대여 같은 이런 특정 직무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집중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약직 형태로 이분들을 뽑아요. 계절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쇼핑몰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는 여름철 고객이 많이 몰리니까 여름철 한시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전기세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일하는 몰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네. 좀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쇼핑몰 외에도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여름에 뭐 얼음 많이 사드실 거고 이온 음료라던가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길 가다가 편의점 들어가고 네네. 길 가다가 마트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많이 찾는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고 네. 많이 팔린다는 건 상품을 누군가는 채워 넣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품 채워 넣어야죠. 팔아야 되죠. 또 라이더분들 오시면 그 대응해야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분들도 많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름철에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니까 또 의료진들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사실 이런 무더위에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니까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네네. 쓰러졌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구급대원분들이 막 열심히 오시거든요. 근데 구급대원분들이 막 전화를 아무리 응급실을 돌려도 받아주실 분이 또 없으니까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급실에서는 너무 많은 환자가 오니까 못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온열 질환자가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방문이 이제 이런 여름철에는 한 31%, 한 3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우리가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분들 이런 분들도 여름철에 이 최전선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이런 분들 보시면 그분들 정말 화장실 한번 갈 새 없이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안쓰럽게 이런 분들한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여름이라는 그 계절적인 특수가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무더위는 계절은 변하지만 사람의 일자리는 이 계절 속에서도 계속 생겨나거든요. 이런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 냉방 가전 설치 기사님이거나 실내 여가 시설에서 서비스하는 그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단기나 시간적 일자리를 하니까 우리 특히 이제 심야 극장 같은 데는 오히려 수당도 더 시간당 급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에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한번 유연한 사고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무더위에 바빠지는 직업 세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15만 원이었습니다. 9141님 15만 원, 집 근처 전통시장에 쓸 생각입니다. 6635님 15만 원, 뜨거운 여름철에 밖에서 일하는 애기 아빠랑 힘내라고 외식하려고요. 5437님 15만 원, 국민의 생활 활력을 되찾고자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매출이 적은 상공인들의 업종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하려고 합니다. 5230님 15만 원, 저는 다음 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생활 물품 사서 경남으로 보내 수해 복구에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